안녕하십니까, 위험성형인입니다. 지금 시간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3시 37분이고요. 일단 이번 주 예측 및 대응 영상으로 이번 주 한 주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를 유튜브 시작한 지 한 2주 넘어가면서 두 번 찍었죠. 두 번 찍는데 둘 다 잘 맞췄습니다. 작두를 탔다고 하고 싶은데 일단 이번 주 예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맞춘 게 뭐 중요한가요? 앞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초강세론자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주식의 상승을 보는 사람이고 11월은 초강세장으로 좀 보고 있고 완전 불장으로 보고 있어요. 완전 불장으로 보고 있고 그 시작은 이번 주이며 오늘의 출발점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주말에 올렸던 3개 영상 있죠. 그 3개 다 보고 오셔야 되고 그것들이 이제 근거이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자세하게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는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꼭 보셔야 되고 하지만 저는 어쨌든 11월 초 강세, 이번 주부터 강세인 걸 확률을 한 95% 보고 있습니다. 인생에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틀릴 확률 5% 정도를 상정하고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틀릴 때 대비해서 반대 시나리오도 각각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항상 저한테 질문하시거나 뭐 징징대시는 분들 댓글에서 보면은 제 영상을 제대로 안 봤거나 심지어 커뮤니티 글이 길지도 않거든요. 그걸 읽지 않았다는 티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고 항상 질문하실 때는 근거, 차트적 근거 이런 걸 좀 대서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고 오늘 순서는 일단 처음에 나스닥이랑 미국 채권금리 보면서 강세장인 이유를 설명하고 차트도 같이 볼 거고요. 이후에 코인이랑 개별주 볼 거여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인베이스, 엔비디아, SOXL, 그 다음에 테슬라, 구글 메타까지 쭉 갈 건데 구글 메타는 어제 영상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언급만 하고 갈 거여서 거기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영상 찍을 거고 하나로 가면 좋은데 뭐 영상 길어지면 몇 개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긴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나스닥 차트를 보기 전에요. 제가 왜 11월은 초강세장이고 불장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근거를 좀 대고 시작할 거여서 지수, 일단 나스닥이 상승하겠다고 생각하는 근거, 지수가 받쳐주면 다 가는 거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1번 6번이라 써놓겠는데 맨 처음에 저 같은 강세론자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다들 고점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쇼 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 채팅방이나 뭐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어디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고 숏을 쳐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의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고점이 느낌뿐이지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계속 올라왔으니까 고점이다. 근거를 물어보면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강세론자는 별로 없고 다들 간다 오른다고 할 땐 그게 고점일 확률이 많고요. 지하철을 탔는데 옆에 아주머니가 어피트를 키고 코인을 열심히 하고 있다. 아니면 회사에 갔는데 정말 주식에 관심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를 어디서 사야 되냐고 하면 그게 고점입니다. 아줌마 비하하는 게 아니라요. 그게 정말 인간 지표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1번 이게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M7 종목들 했죠. 뭐 메타, 구글, 뭐시기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종목들을 제가 쭉 봤어요. 애플 빼고는 차트가 다 좋아요. 애플도 사실 가려면 위로 갈 수는 있는데 차트상으로 봤을 땐 좀 좋진 않아요. 근데 애플 빼고 다 좋아요. 엔비디아, 테슬라 다 좋아요. 오늘부터 상방으로 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부터 전 쏠 것 같고 그래서 뭐 안 가도 뭐 오늘 새벽이나 내일부터는 갈 거니까 얘네가 가주면 지수는 가는 겁니다. 상승해 주는 거예요. 엔비디아, 테슬라 갔으니까 이제 나머지 애들도 갈 차례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미국 채권금리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0년물, 30년물 보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파동 더 줘서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하지만 상승하더라도 상방은 막혀 있습니다. 위에 지나가는 추세선도 있고 이게 미국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어요. 이 이상 가면 안 된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상방은 막혀 있습니다. 이 위로 더 갈 것 같으면 미국에선 무슨 방법을 쓸 건데 아직 그런 카드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미국 채권금리는 상방이 막혀 있다. 이 뜻은 상승은 살짝 올라가도 오늘 하루 반나절 더 올라가고 제한적일 거고 차트로만 봐도 이번 주 내내 채권금리는 하락할 거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권금리가 이번 주 내려줄 거다. 그리고
M7 종목들이 올라줄 거다. 그래서 저는 지수 올라갈 거고 다음 주 11월부터는 불장이다. 모든 애들이 다 날아갈 거다. 너무 좋다. 그 다음에 유동성 환경도 좋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 떨어질 악재가 딱히 없습니다. 제가 차트만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매크로 경제, 거시경제 좋아하고요. 거시경제, 실업, 고용, 물가 다 저도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다 볼 줄 알고 다 봅니다. 그렇고 그것들이 차트 안에 다 녹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전 차트를 볼 때는 다 녹아져 있다 생각하지만 앞으로의 차트, 그러니까 앞으로의 나오지 않은 캔들들을 예상할 때는 이 매크로 경제나 뭐 대외 변수들을 최대한 차트에 담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지 여기 노이즈가 끼기 때문이죠. 어쨌든 보긴 봅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 뭐 헤즈볼라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스라엘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마스가 어쩌고 저쩌고 핵전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핵 쏘고 핵시설 파괴하지 않는 이상 뭐 딱히 뭐 벌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 정도는 해줘야 주식시장은 폭락하게 됩니다. 그런 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는 상황.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으려면 유가가 미친듯이 올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얘네가 핵전쟁 정도는 해줘야 되고 유가가 미친듯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갑니다. 인플레이션 다시 치솟았나요? 솟을 것 같은 거지 치솟진 않았어요.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치솟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알 수 없는 망령들이 있는 거지 현재 보세요. 치솟았어요? 아니에요. 뭐 3% 이상 올라갔어요. 다시 지금 2% 초반대 그 다음에 MOM은 0.1에서 0.2 조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치솟게 되면 금리 인하 못하겠네 하면서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 없어요.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실업이나 고용이 망가졌나요? 뭐 고용이 비농업 고용지수가 100K 이하로 지금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지난달에 되게 잘 나왔어요. 이게 잘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금리가 올랐죠. 그런 거랑 채권금리가 왜 올랐을까요? 이거랑 뭐 트럼프 당선되네 만에 하면서 올랐잖아요. 그거 다 선반영됐다고 봐요. 고용이 망가졌나요? 뭐 실물 경제가 안 좋다? 그거는 뭐 하방 보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인데 일단 객관적인 실업률을 보세요. 이게 민간에서 나왔든 정부에서 일자리를 돈으로 만들었든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는 고용이 망가지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앞으로도 망가질까요? 저는 잘 일단 모르겠습니다. 실업하면 실업률이 있죠. 실업률이 4.3에서 4.5%. 그 이상 갔나요? 아직 안 갔습니다. 사실 실업률은 4.5% 이상 올라갈 때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확실히. 근데 아직 그런 상황 아닙니다. 자 보세요. 악재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기업이 수익을 못 내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거는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오를 것만 같고 핵전쟁 정도 급의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고 실업이 치솟을 것만 같고 뭐 그런 다 느낌이죠. 결국 지금 없어요. 아무 실체가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대선 거의 일주일 남았죠. 대선 전에 떨굴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딱히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역대 대통령 선거회에는 11월, 12월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평균치라는 거죠. 우리는 평균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평균. 대선 떨굴 이유가 딱히 없다.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하락론자들이 얘기하는 QQQ 500을 찍고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저도 그걸 경계했었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는 모양을 봤을 때 500을 찍고 하방을 주기에는 제 생각엔 차트적으로 모양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진짜 진짜 돈 많은 사람이 장난치지 않는 이상 모양이 이상해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와서는. 이런 근거들로 저는 상방을 보는 거고요. 저한테 하방을 본다고 질문하실 거면 이 정도 하방을 보는 이유, 나는 이러한 이유로 하방을 본다.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댓글 달 때 이 정도는 달아주셔야 제가 거기다 댓글을 제대로 달아드릴 수 있죠. 그냥 뭐 이런 건 안 보시나요? 유유 뭐 이런 거. 그런 댓글은 저한테 좀 그렇다는 거죠. 저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유로 상방을 보고 있습니다. 95% 정도. 일단 이걸 대전제로 하고 QQQ 차트를 좀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스닥 차트로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건 일단 월봉이고 선물 차트입니다. 기나긴 80년도 초반부터 해서 다 나와 있는 차트예요.
기본적으로 엘리어트 파동을 모르시면 뭔 소린가 사실 싶을 거긴 한데, 엘리어트 파동은 기본적으로 1, 2, 3, 4,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1, 2, 3, 4, 5죠. 이 안에도 1, 2, 3, 4, 5가 있고요.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있어요. 떨어질 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기본적으로 상승 파동 3개, 하락 파동 2개의 파동을 가지고 간다는 소리고, 이 안에도 상승 파동에 5개, 5개, 5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셔야 되니까 요걸 아시고 보시면, 자, 일단 여기서 1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마디 1파 여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2파예요. 다 컨버 볼 때일 것 같고요. 아마 이렇게 떨어졌고, 이렇게 지금 3파가 지금 상승 중이에요. 이 3파가 상승 중인데 3파 안에도 1, 2, 3, 4, 5가 있다 했죠. 1, 2, 3, 4, 5.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제 생각은 지금 여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요? 지금 1, 2, 3, 4, 5 중에 지금 여기에요. 여기 5파 안에도 1, 2, 3, 4, 5가 있을 거 아니에요. 5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1, 2, 3, 4, 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파 안에 5파예요. 그 5파 안에 이 5파가 지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 길이가 얼마나 될 것이냐 라고 하면, 여기서 한 파동의 길이가 얼마였냐면요, 2002년 8월부터 거의 5년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 한 파동이. 이 파동과 이 파동의 길이는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5년 3개월 정도 돼요. 그럼 처음 파동, 이 파동의 시작이 언제였냐? 그러면 한 20년 4월 정도 됐죠. 그러면 25년 7월, 아무리 못해도 25년 7월까지는 이 파동이 쭉 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7월까지는 상승장일 것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전제를 깔고 갈 거니까. 종착역은 이 위에예요. 22,000포인트 이상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간다예요. 내년 중반까지는 간다. 근데 중간에 파동이 뭐 바뀐다거나 여기서 연장 파동이 일어난다거나 그러면 더 가겠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를 가지고 가는 거고, 이 자세한 건 이제 QQQ 차트로 해서 좀 볼게요. 이런 큰 흐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오르네 내일 내리네 이게 아니라, 근데 이 파동의 시작점이 어쨌든 오늘이랑 보는 거니까 간다고 보는 거여서 오늘 좀 자세하게 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QQQ로 넘어왔고, 아까 그 월봉에서 주봉 단위로 조금 더 좁혀왔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큰 3파에 5파 중에 5파라 그랬죠. 아까 그 큰 3파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4파가 끝났고 3의 4가 종결. 그럼 여기가 이제 쭉 이렇게 이게 3의 5파인데 3의 5파 이제까지 들어왔죠. 그럼 5개 파동이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가 1 이렇게 내려온 게 2입니다. 2. 그 다음 여기서 파동이 여기서 종결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3인 것 같아요. 3.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내지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온 게 4고 여기서 남은 게 5입니다. 그래서 지금 3에 5에 5, 1, 2, 3, 4, 5, 여기 5, 3에 5에 5, 5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이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1, 2, 3, 4, 5. 그래서 오늘 쭉 올라갈 것이다. 이제 거의 뚫을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관점에 따라선 이거를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1, 2, 3이 올라왔죠. 여기가 4, 5가 아니라 여기를 3의 1로 보고 이렇게 내려온 게 3의 2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3의 3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의 4, 3의 3, 3의 4, 3의 5 해서 1, 2, 3 여기까지 3으로 보고 4, 5 더 올라갈 수 있다고도 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너무 초초초 강세론자의 그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힘들고요. 차트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2, 3, 4, 5 어쨌든 이것도 내년 중반까지, 최소 내년 중반까지는 간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조금 더 확대해서 이쪽에서 볼게요. 점점 줄여나가서 잘라가고 있죠. 저는 계속 논리적으로 근거를 대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QQQ 4시간 봉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에 대한 파동은 거의 마지막 얘기가 될 겁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3의 5의 5파가 여기서 이렇게 진행 중이다. 그럼 3의 5의 4파가 어디예요? 보통 4파는 삼각수렴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 둘 셋으로 여기서 저는 끝날 것이다. 여기가 파동의 종결점이어서 3회 5의 4파가 종결됐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현재 이렇게 3회 5의 5파가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아마도 이해가 안 되실 건데 파동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해를 못했더라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볼 겁니다. 3회 5의 5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3회 5의 5파 중에 5파도 1, 2, 3, 4, 5 5개로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하면, 그냥 투박하게 1, 2, 3, 4, 5 해서 1이 나오고, 하나 둘 셋 여기서 ABC로 나오고, 여기서 2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1, 2, 3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23까지 그냥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직행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이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현재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한 파동이고요.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3, 4, 5가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 1, 2, 여기가 3의 1, 여기가 다시 3의 2, 여기가 3의 3으로 올라가는 형태, 우리 1, 2, 1, 2라고 합니다. 1, 2, 1, 2, 3,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1, 2에 1, 2에 3, 4, 5, 4, 5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어느 경우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파동 나오는 거 보고 하면 돼요. 근데 공통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올라간다예요. 파동적으로 봤을 때 올라갈 거고, 어떻게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 1, 2, 3, 4, 5기 때문에 여기서 507에서 510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 타겟은 520 정도까지 해서 쭉 갈 것이다. 일단 뭐 뒤에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이번 주 다음 주에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올라가는 형태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요, 이게 사실 이렇게 올라갈 때 초록색으로 해서 해볼까요? 이게 숨도 안 쉬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초록색 양봉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줘야 돼요. 양봉이 하나, 둘, 셋, 땅땅땅 해가지고 일봉상으로 오늘부터 해서 월, 화, 수 해서 일봉이 땅땅땅 해서 쭉 올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전고점을 뚫을 때는 이런 식으로 뚫어줘야 돼요. 힘있게 507에서 510까지 올려주고, 그 다음에 한번 쉬었다가 그 다음에 쭉 다시 올라가는 형태, 520까지 올라가는 형태를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있게 일봉이 땅땅땅 올려주느냐, 월화수 그렇게 올려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걸 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못 올라가면 이게 힘이 없는데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좀 받으시면 되고, 그렇게 못 올라가면 제가 말한 5%의 확률로 떨어지게 되는데, 저는 왜 떨어지는 거를 생각하지 않냐면요, 다시 흰색으로 돌아올게요. 기본적으로 여기가 이제 파동이 만약에 이렇게 된 파동이 여기서 종결됐다고 하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입니다. 3.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5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3, 5 머시기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파동은 없습니다. 세상에. 보통 5, 3, 5, 3, 3, 3 이런 식으로 내려오거든요. 5, 3, 5 ABC, 3, 3, 3 ABC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 뭐 3, 5, 3 이런 건 없습니다. 이 파동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3, 5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부자연스러운 파동이기 때문에 일단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앞에서 파동 자체가 부자연스럽다고 한 이유는 그렇게 얘기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불가능한 파동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복합 조정으로 내리겠다고 하면 뭐 주포의 의지긴 한데요, 만약에 내리게 되면 최대 477까지 내릴 수는 있겠죠. 내릴 수는 있는데, 내리면 470 정도, 477 이 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내리는 경우의 수는 한 5%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큐큐큐 1시간 한봉 보면서 오늘 뭐 장 시작하고 캔들이 어떻게 될지 보고 손절 라인이랑 다 드릴게요. 보면은 제 생각엔 여기서 1, 2, 3, 4, 5입니다. 5로 여기서 일단 500을 살짝 뚫는 척을 하고요. 선물이 지금 이 정도에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아마 여기서 갭 띄어서 시작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1, 2, 3, 4, 5 첫 파동이 나왔으면 뭐죠? ABC로 내려와야 돼요. 처음에 아마 장 시작하자마자 아마 좀 내려올 거거든요. 내려오면
이 추세선 상단을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딛고 다시 올라가는 형태, 일단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딛고 올라가면 500 뚫었구나, 507에서 510까지 가겠구나. 그래서 오늘 일봉이 양봉, 내일 일봉도 양봉, 3일 동안 양봉이 땅땅땅 나와서 가면 오케이, 제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5%의 확률로 제가 틀려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쭉 받겠죠.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일단 여기서 이 파동이 여기서 지지가 안 되고 만약에 492를 깬다고 하면요, 이걸 깨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손절 생각을 하고 있다가 깨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내려오면 최소 485까지 조정, 그 다음에 최대 477까지 조정을 내려오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파동이 완전 이상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492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깨지면 버리시면 됩니다. 내려오면 되고요. 전 이거 확률 한 5% 보고 있고요. 내려와서 여기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서 507, 510. 그래서 양봉 3개 월화수 땅땅땅 나오는 시나리오 이렇게 보겠습니다. 1편의 마지막은 채권금리가 될 거고, 제가 상승장을 바라보는 근거에서 이제 다음 근거가 되겠죠. 나스닥은 앞으로 가야만 하고 채권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채권금리를 좀 보면요, 제가 커뮤니티에서 쭉쭉 얘기했고 이전 영상에서 쭉쭉 얘기했던 게 뭐죠? 그래서 1, 2, 3, 4, 5로 해서 채권금리가 여기서 이제 다 종결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30년물 기준으로 4.6%까지 갈 수 있고, 이 추세선을 살짝 넘었다가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TLT는 88에서 90 정도까지 오면 매수 타점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저는 여기서 1, 2, 3, 4, 그 다음에 여기서도 1, 2, 3, 4, 5 해서 여기서 이제 다이아고날 패턴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여기서 오파가 나와서 여기서 종결되고 하나 둘 셋으로 떨어지는 걸 예상을 했는데, 역시 금리를 차트로 보는 건 좀 어렵죠. 1, 2, 3, 4까진 맞았고, 여기서 5파가 5의 1, 5의 2, 5의 3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5의 3파의 고점이었고 5의 4, 마지막 5의 5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위에 상단에 흰색 추세선 나오고 있죠. 이게 몇 년간의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넘기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넘더라도 순간 넘고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이거는 아마 오늘 뭐 새벽 정도면 다 마무리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파동을 분봉으로 보면 1, 2, 3, 4, 5에서 진짜 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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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파 거의 끝난 지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장 시작하고 내일 새벽쯤 되면, 오늘 새벽 정도? 내일 새벽 정도 되면 급격하게 내려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고 보시면 이게 계속 얘는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은 다이버전스가 이렇게 내려오죠. 6시간 봉이거든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해서 6시간 봉, 8시간 봉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어요. 그래서 2회 중첩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두 번 중첩됐다고 보는데, 사실 6시간에서 8시간 이 큰 시간 봉상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두 번 중첩되는 건 되게 보기 드문 일입니다. 사실 그만큼 지금 금리가 아주 높아져 있는 상태고 금리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한 8일부터 지금 28일까지 왔죠. 그럼 20일 정도 걸렸다는 거기 때문에 이 다이버전스가 걸린 시간만큼 앞으로 떨어지게 될 거라서 뭐 내일이든 내일 모레부터 해서 앞으로 3주 동안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는 떨어지게 될 거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저번 영상에서 설명했듯 쭉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굴곡은 있겠지만.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금리 내려야 되니까요. 앞으로 3주 동안 금리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장이 TLT, TMF의 인생 매수 타점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저는 이 TMF에 대인 게 하도 많아서 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딴 거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금리는 오늘 새벽 정도부터 해서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는 매매보다 언제나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첫 편을 마치고 2편에서는 개별 종목들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